솔직히 말하자면 반포기 상태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전부 오르던 2020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주식 투자, 무조건 돈 벌어줄 거라 믿었던 종목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도 모른 채 이 산업 유망하대 이 말만 들리면 눈이 돌아가고 매수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손 쓸 수 없는 계좌 그 결과입니다. 2020년 친오빠의 추천으로 500만 원을 들고 주식 투자 시작하셨대요.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역시 초심자의 행운. 몇 번 재미를 보다 보니 눈이 돌아갔다. 마침 좀 융통이 가능해진 전세자금 1억 5천. 모조리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박살이 났죠.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했다 보니 결국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고 또 사고. 이제는 손실 금액이 제 연봉보다 큽니다. 메일홀딩스는 단 한 번도 빨간불이 켜진 적이 없으시대요. 저는 우유도 매일 우유만 먹고 카페도 폴바셋 강제 장기 보유 중인 주식 지금이라도 팔까요? 한평생을 일개미로 살아오면서 월급의 70% 가까이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성실하세요. 예적금으로 꼬박꼬박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아끼면서 모으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변에 투자로 난 얼마 벌었네, 난 자산 불려가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오셨고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집이 없고요.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돈이 없습니다. 주식 계좌도 엉망진창입니다. 그저 노후 걱정이 없을 만큼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꿈이 너무 컸던 걸까요? 주식을 시작한 게 후회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너무 부족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볼 곳은 구해줘 얼부 뿐입니다. 여전히 결국은 회복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주식 왕초보 저를 살려주세요. 주식 통장 쪼개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계좌는 손 쓸 수가 없게 됐고요. 가망이 없으니 빨리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기다릴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 공부를 유튜브로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 나이가 어느덧 40입니다. 앞으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어느 정도의 수입은 현금 흐름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식 투자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희니코님의 가계부를 볼게요.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퇴사할 예정이라고 저에게 개인적인 사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3월에서 5월 이제 퇴사를 해볼까? 근데 지금 일단은 세후 5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170만 원의 고정 지출을 빼면 한 350은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보니까 기부도 하세요. 따뜻한 마음에 우리 희니코님의 월간 지출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주식 계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이게 첫 번째 계좌거든요. SK하이닉스 65%의 수익, 현대차 62%의 수익, 포스코홀딩스 작년 어마어마했죠? 삼성전자 다 수익이에요. 꽤 큰 종목들 잘 들고 계셨는데 했는데 메일홀딩스가 마이너스 35%, 뉴인텍 대창? 자동차 부품이죠. 부품. 대창이 구리예요? 대창이 철강 구리 뭐 이런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손실이 50%. 네. 수산중공업 50%의 손실. 유니슨 74%의 손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테마로 많이 봤던 종목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다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었고 KMW 진짜 양치기 소년 같은 5G 종목 오늘은 올랐지만 아시죠 대표님? 5G 깔릴 것 같다. 네네. 주파수 경매는 대박 된다. 깔렸잖아요. 깔렸어요. 네. 근데 주가는 왜 안 됐을까요? 76%. 5G가 깔렸는데 주가는 왜 안 됐을까요? 5G 관련주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5G 전에 뭐가 있었죠? 4G요. 4G 전에 뭐가 있었죠? 3G요. 3G 전에 2G가 있었죠? 네.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만약에 5G가 잘 돼서 돈 벌었어 라고 했다면 쟤네들은 4G 때도 돈을 벌었겠죠. 그랬죠. 근데 못 벌었으니까 빌빌대고 있다가 5G 기다리는 거고 3G일 때는 4G 기다리는 거였는데 이 희재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2G 때부터 핸드폰 쓰셨죠? 네. 갑자기 연식이. 네네. 그때 한 달에 요금 얼마였어요? 기억 안 나요. 한 2, 3만 원? 3만 원? 한 18,000원 정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학생 때는 18,000원짜리 요금제도 있었고, 조금 이제 성인 된 다음에는 3, 4만 원짜리 요금제가 있었고요. 네. 지금 요금 얼마짜리 쓰시죠? 저는 6만 원 정도 6만 나온 것 원.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희재 씨가 핸드폰을 쓴 지 몇 년 되셨죠? 모르겠어요. 한 20년? 어떻게 20년? 네. 네. 20년 동안 애니콜부터 지출이 50%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죠? 핸드폰 비에.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년 동안 50%면 단리로 하더라도 1, 2%밖에 안 돼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죠. 근데 쟤네들은 투자를 계속했죠. 네. 핸드폰은 계속 빨라졌잖아요. 그죠? 핸드폰은 빨라지는데 희재 씨는 혜택만 누리고 돈을 안 지불한 거야. 그러면 소비자가 센 거예요? 기업이 센 거예요? 소비자가 센 거죠. 돈 안 내니까. 네. 기업들은 왜 불리하지. 약할까? SK, KT, LG, 그 다음에 통신사, 그거 뭐라고 그러죠? 알뜰폰. MVN, 알뜰폰. 막 경쟁하고 있죠. 네. 근데 SKT만 5G 하나요? 아니요. LG도 하죠. 다 하죠. KT도 하죠. 네. 다 하니까 우리는 골라서 쓸 수가 있어.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들끼리 경쟁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장비 만들고 연구 개발하고 설치하고 했는데 그 편익은 누가 가져가? 소비자가 가져가는 거죠. KMW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주가가 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저런 주식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은 주식들. 돈을 그럼- 많이 벌기 어렵다. 그때 급등했던 건 돈 때문에 돈 잘 벌어서가 아니라 테마처럼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거군요. 그렇죠. 5G 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4G 할 때도 잘 될 거야 했었어요. 3G 할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6G 이야기 막 하던데. 네, 6G 하면은 또 우리는 좋아지겠죠? 핸드폰 빨라지고 유튜브 큰 화면으로 보지만 쟤네들은 할 거야 하고 이제 돈 못 벌겠죠? 너무 속상한데요. 지금 손실이 그래서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더 있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조화제약, 한국유니온. 손실률이 에코볼트는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87%, 제놀루션 50%, 힘스, ABL 바이오 그나마 좀 적네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으로 작년에 좀 수익을 조금은 네. 보시면서 이 손실을 조금은 상쇄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두 번째 주식 계좌는 삼성전자 우선주, 전기. 이게 MLCC 보고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전기도 만만치 않게 오랫동안 주가 쉬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오늘 보니까 좀 올라왔던데 이 국민주에 당하신 분들 워낙 많았었고요. 넘어가서 또 볼게요. 세 번째죠. ISA 계좌가 뭐 덱스터, 메타버스 ETF, 로봇, 에브리봇, 네이버가 또 있어요 여기. 제가 LG 이거 롯데까지. 보고 이상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저도 ISA 계좌가 있긴 있거든요. 네. 돈을 안 넣어놨을 뿐이지. 아, 근데 ISA 계좌가 저기 절세하는 계좌거든요. 그쵸. 거기서 수익이 난 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일정 금액까지 과세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ISA 계좌라서 혹시 안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는 놔라고 하는 게 ISA인데 직장인들한테. 근데 저분은 좀 이상한 게 다 네. 국내 주식이에요. 국내 주식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해외 주식을 해외 거기서 주식 샀어야 계좌는 되거든요.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웃긴 게 해외 근데 주식은 되게 수익이 잘해요. 났어. 맞아요. 보면은 다 빅테크.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1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고 저걸 ISA 샀으면 안 냈을 안 것 내는 같은데 건데. 이거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ISA 계좌는 해외 주식이 안 사진답니다, 여러분들. 위챗만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ISA, 해외 주식 계좌, 그리고 네. 주식 원투 4개로 이렇게 쭉 종목들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SA 계좌는 해외 주식은 안 되고 네, 국내 상장? ETF 같은 해외 경우 또는 이제 배당 소득만 비과세가 된대요. 저가 몰랐던 부분이고 네. 이 히니코님은 잘 알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뭐 저도 잘 알진 않고 주변에서 이제 뭐 주식 상담을 해주는 분들 네. 무조건 IS 계좌를 열어야 되고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냥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다 해보자. 그럼 뭐 크게 다행이라고 해야 돼요. 다행히 손실이 났기 때문에 뭐 세제 혜택과는 관계가 없어졌고요. 네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통장 계좌를 왜 여러 개를 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계좌가 너무 이렇게 망가지니까 네. 총손익이 계속 너무 마이너스니까 네. 이거를 이제 그냥 여기 투자를 멈추고 네. 다른 계좌를 열어서 우량주에 투자하면 네. 이게 어느 종목은 뭐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전체적인 수익은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첫 번째 계좌에 이제 원래 했던 주식, 두 번째 우량주라고 하면 첫 번째 계좌 거를 다 팔고 우량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가 난 거를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맞나.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게 생각 판단이 들죠. 안 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가 난 건 왜 마이너스가 날까요? 바이오주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좀 워낙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있고 이래서 네. 코로나. 이미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다 아하.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주목을 못 받게 되니까 네. 손실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코로나.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히 줄이면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네네. 그 바이오 주식들이 코로나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지니까 그런 주식들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된 거죠? 네. 히니코님은 지금 현재 2024년 1월 현재 다시 코로나가 막 커져가지고 모두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시 재발을 한다고 해도 평범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코로나 관련된 것만 하지 다른 사업부. 다른 사업부도 있고, 뭐, 다른 뭐, 맞아요. 제약도 잘 해가지고, 혹시 그치. 뭐, 임상에 통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미국 회사랑도 연결이 돼 있다고 들어가지고 뭐, 그쪽이 뭔가 이슈를 받으면 이게 같이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히니코님 머릿속에는 특정 주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식이 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코로나가 끝나고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나 사용량이 줄어든 거, 이거하고 앞으로 코로나는 모르겠고 이 회사가 뭔가 미국 회사랑 관련이 있고 임상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하는 거랑 전자랑 후자 중에 어떤 게 더 확실성이 높은 팩트에 가까운 일이에요? 전자가 팩트에 가깝죠. 전자가 팩트에 가깝죠? 그리고 후자는 히니코님의 기대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그 팩트가 실제로 벌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고 희망이 잘 현실이 안 되니까 주가는 안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팩트에 투자해야 돼요? 희망에 투자해야 돼요? 팩트요. 팩트에 투자해야 되죠.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아는데 네. 그냥 이걸 팔면 손실이 확정될까봐 내 돈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또는 날아가잖아요. 아니, 이미 날아간 거예요. 이미 날아간 거야. 근데 나만 인정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진짜 억울할 것 같아. 그때 가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앞으로 그 희망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팩트에 베팅하는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차피 없어진 돈이라고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이걸 팔자마자 올라서 너무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게 히니코님이 주식을 공부해가지고 그 주식이 오를 확률보다 더 확률이 높은 주식 또는 그 주식이 오를 상승보다 더 많이 오를 주식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히니코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희망에 불과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팩트에 가까운 걸 훨씬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주식 통장 쪼개고 안 보는 건 그냥 감정에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히니코님이 써주신 주식 중에 조금 제가 언급해보면 좋을 만한 주식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메일홀딩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우유 얘기한 그쵸. 폴바셋. 메일홀딩스를 왜 좋아하신다 하셨죠?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한 게 저희 친오빠 추천이었는데 네. 오빠가 이거를 사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저희 오빠가 했던 얘기는 네. 이 주가가 너무 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면 너가 좀 오를 것 같다? 네, 오르면 수익을 크게 볼 것 같다. 아하. 추천? 지금 오빠랑은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거의 대화를 안 하죠.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게 자. 지금 전자공실 시스템 들어간 거죠? 맞아요. 네. 전자공실 메일홀딩스. 시스템에 메일홀딩스를 쳤고요. 네. 최근 사업보고서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사업보고서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거라서 전자공시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만 꼽으라면 사업보고서거든요. 네, 혹시 메일홀딩스 사업보고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럼 메일홀딩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세요? 유제품 회사의 네. 지주회사라고 정도. 지주회사가 뭔데요? 그
밑에 자회사들을 이렇게 갖고 그 회사들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답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말씀해 보세요. 그 회사들이 이렇게 이익을 얻으면 네.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 아, 자회사로. 맞아요. 지금 약간 대표님의 목소리가 압박 질문처럼 들리시니까 히니코님이 살짝 긴장하셨습니다. 근데 히니코님 지금 정답 말씀하신 거 맞아요? 완전 정답. 완전 정답이고 네.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그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게 이제 일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메일 유업 있잖아요. 네. 메일 유업을 안 사고 메일 홀딩스를 산 거는 그냥 오빠가 메일 홀딩스가 저평가다라고 해서 한 거네요? 네, 맞아요. 메일 홀딩스가 저평가인 어떤 뭐 숫자적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접근을 해준 적은 없고요? 따로 설명은 안 해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그 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 메일 유업을 살 수는 없나? 왜 이걸 사라고 했지?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메일 유업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폴바셋을 자주 간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폴바셋을 투자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메일 홀딩스를 봐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지주회사의 핵심은 이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항목에 들어가서 조금만 내리면 종속기업의 현황이라고 나와요. 종속. 네. 종속기업은 여러 가지 자회사의 형태 중에 내가 그래도 꽉 쥐고 있는 자회사. 요 놈들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중요 자회사들을 얘기를 해요. 네. 거기 보면 메일 유업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엠즈 시드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쭈루루루루 가다가 상하 농어촌 테마공원, 농원개발, 상하 농원 이런 것도 있어요. 엠즈 시드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씨앗 판다. 씨앗. 그럼 상하 농어촌 테마공원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상하 우유 되게 유명한데 무슨 관련된. 그럴 것 같죠? 네. 상하 농장? 맞아요.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왠지 아이스크림 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이랑 치즈 팔고 젖소 있고 우유 팔아요. 엄청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그게 약간 저도 폴바셋 고가예요, 좋아해요. 고가. 그래서 거기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이 애기들 견학 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낙농업해서 치즈 만드는 테마파크 돈 잘 벌까요? 못 벌까요? 많이는 못 벌 것 같아요. 많이 못 벌겠죠? 네. 잘 못 벌어요. 엠즈 시드가 폴바셋이에요. 네, 폴바셋을 운영하는 회사가 엠즈 시드고요. 그러면 메일 유업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상하 우유 말고 메일 우유 먹는 사람은 메일 유업을 투자를 하면 되는데 메일 유업 말고 나는 폴바셋이 좋은데? 근데 물론 폴바셋에도 메일 유업이 만드는 우유라든지 이런 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폴바셋 장사가 잘 되면 메일 유업 장사도 잘 됩니다. 연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폴바셋 카페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엠즈 시드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걸 조금 내리면 엠즈 시드를 비롯한 이 종속기업들의 재무 상태도 나와요. 그 보면 엠즈 시드라는 회사가 1,000억 정도. 매출. 매출액이 1,500억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120억 정도. 폴바셋이요? 네, 폴바셋이. 그리고 매일 유업은 얼마 버느냐? 매출액이 1조 6천억에 당기 순이익이 270억을 벌어요. 나머지는 이제 되게 작거나 적자거든요. 아까 상하 농장은 적자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메일 홀딩스가 하는 일이 자회사 관리라고 그랬죠. 네. 자회사 관리면 자회사가 잘 돼야 관리를 하든 말든 하겠죠. 네. 근데 자회사가 큰 게 메일 유업이랑 엠즈 시드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메일 유업이 돈을 270억을 벌고 엠즈 시드는 120억을 벌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위로 올라와서 종속기업의 지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메일 유업이 270억 버는데 지분율이 30%예요. 네. 270억 곱하기 30% 하면 한 70억 정도가 내 거. 나머지 70%는 다른 사람 거가 되는 거죠. 네. 엠즈 시드는 지분율이 90%. 그러니까 120억에 90%면 그냥 10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메일 홀딩스가 만약에 나머지 다 짜치니까 없다 치고 메일 이거 비속어인가요? 작으니까. 작으니까. 영향력이 적으니까. 네, 영향력이 적으니까 메일 유업하고 엠즈 시드만 있다고 보면 엠즈 시드 반, 메일 유업 반 버는 회사가 된 거예요. 메일 홀딩스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메일 홀딩스가 뭐 하는지는 알았죠? 네. 네. 그러면 히니코님 아까 팩트에 되게 강해요. 자, 메일 유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유제품. 유제품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우유, 또, 치즈, 또, 아이스크림, 또 히니코님 버터?
희니코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분유에 분유. 아이가 없으면 네, 잘 몰라요. 아이가 없으면 몰라. 저도 근데 이게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게 오. 희니코님은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메일 유업 우유랑 분유예요. 그 다음에 네. MZ씨들은 뭐라고요? 폴바셋이에요. 네. 자, 우유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우유가 많이 팔릴까요? 적게 팔릴까요? 아, 지금보다요?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서울은행에서 20% 이자 주는 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하나은행 가면은 이제 진상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메일 유업. 우유 많이 팔려요? 안 팔려요?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죠. 분유는요? 분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분유는 많이 줄어들 것 같죠. 네. 폴바셋은요? 폴바셋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에다가 폴바셋 띄고 점포수 점포수. 119호점. 119호점. 폴바셋 신규 매장 출점 본격화. 새 매장을 16개 냈다. 작년에. 아, 네. 작년에 16개 냈대요. 2019년에 98개, 2022년에 127개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30개 정도 늘어났어요. 3년 동안 30개. 근데 100개에서 30개 늘어난 거니까 30%. 1년에 10% 정도 성장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100 몇십 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씩 성장해온 폴바셋이 앞으로 그거보다 더 빨리 성장할까요? 더 느리게 성장할까요? 더 느리게요. 왜 그렇죠? 이미 매장을 지을 때는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렇죠. 늘어나긴 힘들 것 제가 똑똑하다 했잖아요. 똑똑하시네요. 그렇죠? 10%보다 덜한 한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네. 5% 성장하는 회사는 빠른 성장이에요? 느린 성장이에요? 빠른 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 빠른 성장 아니죠. 자, 좋아요. 메일홀딩스가 가진 자회사 메일유업과 폴바셋. 근데 메일유업은 우유 안 돼. 네. 분유 안 돼. 폴바셋 괜찮긴 한데 성장 안 해. 근데 미래의 성장 동력이 주가에는 중요하대. 그러면 이 회사 잘 돼야 안 돼요? 힘들겠네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메일홀딩스의 가치가 지금보다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거는 메일홀딩스를 팔아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가 지금보다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지금의 주가가 현재 메일홀딩스의 가치보다 높다 낮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일홀딩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앞으로 늘진 않더라도 지금 이 정도 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률도 좋고 PER도 낮은데 라고 하면 저평가일 수 있어요. 오빠분 말대로. 그건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투자를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나올 것이고 근데 오늘 메일홀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지금 분명히 합리적으로 팩트를 찾아볼 수 있는 분인데 아마 아까 가지고 계신 그런 주식들의 종목을 보면 전자공실 아무리 들어가도 깜깜이일 가능성이 그쵸. 높아요. 맞아. 네.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네. 부채 비율이 어때? PR이 네. 어때? 뭐 2차전지 전망이 어때? 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는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너무.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왜요? 희니코님의 문제. 왜요? 희니코님 회사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두고 나서 주식을 하려고 하면 그만둔 다음에 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만두기 전에 주식 공부를 한 다음에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가 당연히 좋겠죠. 물론 저는 사장이기 때문에 희니코님이 혹시 내 직원이면 너무 싫을 것 같긴 해. 그냥 미울 것 같긴 해. 당당히 퇴사하고 주식하는 게 좋은데 맞지만. 희니코님은 내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솔직하게 상담해드리면 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열심히 하고 네. 집에 와서 쉬는 시간에 주식을 공부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실하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준비가 돼 있다 했을 때 퇴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정을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번복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여전히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주식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 41살인데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삼양식품이라는 불닭볶음면 만드는 회사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팔았는데, 네. 팔으셨다고요? 근데 좋았을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는. 축하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김정수 부회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전업주부였어요. 근데
본인이 따님과 명동에서 어린애들이 불닭을 그렇게 유행할 때 많이 먹는 걸 보고 왜 그걸 먹니? 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네. 엄마 저거 스트레스 엄청 풀려 해서 그래? 그러면 이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개발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성공을 해서 불닭볶음면을 그분이 직접 만든 거라서 승진해서 전업주부가 삼양식품의 CEO이자 부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딸이랑 불닭을 보게 된 게 41살이거든요. 아직 전혀 늦지 않았어요. 커리어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만두고 나서 주식 말고 다른 거 하신다는 거 있죠? 사이드 잡? 제 2의 그러니까 선택 플랜을 갖고 계셨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 2의 플랜으로는 이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일을 그만두니. 주식은 여전히 잘 굴러가서 자본소득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신 건데 그게 말만 번지르르 한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플랜은 네. 일단 회사에 스테이 해라. 근데 그 회사의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직이라도 해서라도 좀 스테이 하면서 주식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이드 잡이나 조금 더 전문성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식은 이제 재방송 보시면 되고 네. 부업이라든지 하는 거에 전문성을 길러봐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책이나 답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큼 아주 쉬운 건 아닐 수 있다. 네. 네. 이해되시죠? 네네. 사실 히니코님 사연 보면서 우리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아, 네. 그 가슴속에 있던 사표를 제가 꺼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진짜 되게 와닿아요. 대학 졸업하고 쉼없이 달려오셨대요. 우리 히미코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지쳐있을지 건강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너무 몰랐어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이 퇴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사실 감동받았던 게 일개미로 일하시면서 저는 못했던 부분인데 저축을 70%를 꼬박꼬박 하셨다고.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저는- 7%도 안 합니다. 주식만? 아니요, 그냥 저는 다 술 먹어요.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려워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지출 계좌를 쭉 보여주셨는데 기부하시죠? 이렇게 고정 지출이 꾸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저축을 꾸준히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배우셔서 적용하시면 진짜 뭐라도 하시겠다. 근데 멋진 아쉬운 언니. 게 네네. 그 모은 70%씩 다 그쵸. 모은 거를 그게 메일 하필 홀딩스. 주식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대표님이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네. 계시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아니에요. 않았어요. 네. 앞으로가 중요하지 저랑 나이 않나요? 똑같아요. 네. 친구. 네, 10년 같이 갑시다. 스터디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될지 메일홀딩스의 이 숫자 오늘 전한 이야기 쭉 들으셨잖아요. 네. 이런 거 적용하셔가지고 저도 갖고 있는 종목들 5G 이노와이어리스 물려있고 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있어서 뭐 배당이자나 말씀하신 그런 부업들 더하기 투자 자산을 이제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저도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히니코님 같이 저도 가시죠. 결제했습니다. 결제하셨대요. 네. 와. 오늘 연결돼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생각보다 너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 네.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좀 더 자각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를 혼자 스스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홀딩할까 손절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오늘 꼭 찾으셨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현준 대표님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거기서 궁금했던 게 다른 부분에서 많이 상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섹터를 정리해가지고 산업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너무 완벽한 투자자가 되는데요. 네. 완벽한 투자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B2C 소비재 주식, 인터넷 미디어 주식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안 해요, 저는. 투자를.
펀드 매니저는 남의 돈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상 주식으로 돈을 벌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알아야 돼, 화학도 알아야 돼, 자동차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고. 근데 개인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걸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네. 남에 대해서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쟤는 벌었는데 내가 왜 못 벌었지? 그 생각만 버리는 순간 돈 버는 거의 시작이고요. 이 얘기도 사요마요에 나옵니다. 섹터를 다 알아야 되나요? 가 질문에 또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한테 이길 수 없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이 다 나오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주식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히니코님이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 이 회사 뭐 하는 건지 볼까라고 하면서 너무 모르겠는 것만 정리하더라도 한 달 이상 지나가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고요. 궁금한 점이 생긴다는 거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게 계속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네. 어떤 자리에서든 더 성장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뭘 하든 간에 정말 열심히 한 분야에 딥다이브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와.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네. 다시 한번 이거 녹화 영상으로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꼭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히니코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너무 소중한 사연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지금 복귀를 해보자면 지주사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업보고서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 종속기업, 네, 그리고 그 종속기업의 사업과 그 지주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숫자로 확인해 가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희망에 투자하냐 그렇죠. 아니 팩트에 투자하냐 이거를 하는 방식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스터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이 스터디에. 지금보다 네. 훨씬 더 모르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오. 지금 히니코님은 상당히 투자에. 주식이나 이런 데 관심 좀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오셔도 나 된다. 주식해도 되나요? 나 주식하면 돈 벌 순 있어요? 나 지금 월급 이만큼이고 자산 이만큼인데 괜찮나요? 부터 네.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꽉꽉 채워서 얘기할 생각이니까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기분 좋게, 사람이 막 강의하러 나갔는데 네. 아무도 없으면 기운 정말 빠지잖아요. 아까 마감 임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1,000원에 게 한 좋아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보다 제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더 신이 날 겁니다. 제가 신나야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많이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왕초보부터 시작해서 내가 혹시 주식을 알고 있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혹시 나는 좀 아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월 21일 사요마요를 기다려주시면 네. 주식 멘토가 직접 여러분 방으로 찾아갑니다. 네. 신청합니다. 약한 모습. 결제했어요. 감사합니다. 23일 라이브 7시에 현준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스터디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올려주셨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단돈 1,000원. 아까 우리 왜 1,000원이냐에 대한 답변도 1,000원 진짜 요새 붕어빵 하나예요. 붕어빵 2,000원에 2,000원인가요? 2,000원에 3개.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솔직히. 저는 네. 진짜 이런 특가는 살면서 처음 봐요. 그렇죠. 뭘 이렇게 파는데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2시간을 떠드는데 1,000원에 판다? 그거보다 싼 거 있다. 뭐요? 구해줘 월부. 이렇게 하고 우리 끝나야 돼요. 공짜네. 너무 놀라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방향을 바꿀 그런 강의를 꼭 만나셨으면 합니다. 진정성 하면 우리 김현준 대표님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방송쟁이 하면 김현준. 방송쟁이 하면 우리 김현준 대표님, 네. 연예대상도 김현준 대표님. 케미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남매 케미 좀 생겼어요. 네. 저보다 동생이시죠? 확실해야 되니까.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